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A 출판사 K 대표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아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최근 앓고 있는 심장병의 증세가 더 악화되었는지 그날따라 숨소리가 상당히 약해졌다. 이제 그의 생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가족 모두를 물리고 나서 오직 아들에게만 말을 건네고 있다. 네, 아버님, 듣고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출판사가 말이다. 이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숨겨진 이유가 있단다, 얘야. 네? 숨겨진 이유요? 너는 그저 이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그러면 잘 될 게야. 어쩌면 앞으로 이 기세를 이어나가게 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연신 얕은 숨을 짧게 내뱉으면서 K 대표는 말을 이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면 말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다. 매년 12월 1일 프레지던스 호텔 비치홀, 이곳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유명 출판사의 비공개 모임이 열린다. 출판사는 딱 10개 출판사. 횟수로만 벌써 15년째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들의 모임은 이들 10명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1년 중 단 하루, 이날에 마치 전 세계 대통령 모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날이 바로 베스트셀러 소설을 입찰받으러 가는 날이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입찰받는다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죠? 이야기를 듣는 도중 아들은 번쩍 놀라서 물었다. 그래, 입찰을 받으러 가는 거지. 그 소설을. 이야기 도중 거친 호흡에 목이 말랐는지 K 대표는 아들에게 물 한 컵을 넘겨받아서 목을 축이는 말을 이었다. 올해로 벌써 15년째가 된 거지. 처음 시작한 게 2006년인가 그랬으니. 아들아, 너는 혹시 2006년에 출판계가 떠들썩했던 때를 기억하니? 2006년이요? 잠시만요.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던 아들은 뭔가가 떠올랐는지 표정이 밝아졌다. 아, 맞다, 맞아요, 아버지. 그 해 한국에서 배출한 천재 작가라는 수식으로 떠들썩했죠. S 작가였잖아요. 천재 S 작가. 그때 정말 대단했죠. 책 한 권으로 대한민국을 온통 뒤집어 놨었으니까요. 그래, 당연히 기억하겠지. 그런데 그때 그 책이 몇 권 출판되었는지 혹시 아니? 아, 예, 물론입니다. 10만 권이었어요. 그것도 딱 10쇄까지였죠. 무슨 이유에선지 S 작가는 더 이상 인쇄를 원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 책을 출판했던 곳이 바로 Y 출판사였지. 그곳 B 사장도 나는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작가를 찾아가서 애걸복걸 난리도 아니었더구나. K 대표는 계속 말을 잇기가 괴로웠는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연신 약해지는 숨소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이다. 세상에 책을 원하는 사람이 밀물처럼 들이닥치는데, 글쎄 더 이상 인쇄를 허락해주지 않는 작가라니. B 사장은 정말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S 작가에게 매달렸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S 작가는 그 뒤로 사라다 버렸지 뭐냐. 네, 기억납니다, 아버지. 그때 그 작가는 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다는 둥, 해외로 몰래 이민 갔다는 둥, 나중에는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출판사 사장님의 신고로 거의 1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했었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여기까지 말을 마친 K 대표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S 작가는 죽지 않았어. 네? 죽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럼 어디에서 뭘 하면서? 그의 소원대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단다. 예? 그의 후속작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당연하지. 그가 계속 써온 소설은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게 아니거든. 아, 참, 계속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단다. 단지 그는 글을 쓰기를 원했을 뿐이야. 세간의 관심도 돈도 명예도 다 원치 않았거든. 이번에는 기침이 K 사장의 목을 간지럽혔다. 몇 번이나 큰 기침을 한 끝에 약간 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고심 끝에 우리 출판사 대표 10명은 그의 의견을 존중했단다. 결국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지. 거기서 우리는 죽음의 계약서를 작성했단다. 네? 죽음의 계약서라고요? 그래, 그건 죽음의 계약서였지. K 사장은 마치 악마를 본 것과 같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들아,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게 맞지? 꼭 누가 엿듣고 있는 것 같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저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K 사장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S 작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단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글을 쓰고 싶어 했지. 우리는 그의 소원을 들어준 거야. 대신에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1년에 한 편씩 소설을 써내기로 했지.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의 요구대로 우리 또한 모두가 그 죽음의 계약서를 작성한 거지. 만약 우리 중 누군가 그 내용을 발설하는 순간 죽음도 각오하겠다고 말이지. 아니, 그럴 수가. 다시 말하지만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봐라. 최초 우리 모임은 11명으로 시작되었다. 한 명이 줄어들었지. 아버지 혹시 그게...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너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 조심해라.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병원 원장과도 계약을 했단다. 그가 거기에서 생활하는 동안 책을 출판하는 민세의 20%는 병원에게 지불하기로 말이야. 그 병원 또한 막대한 이익을 져줬고 있는 셈이지. 너도 알게다. 최근에 국내에서 그 병원이 가장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니, 그렇게 15년을 해왔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마치 무슨 게임을 하듯 그렇게 매년 우리 출판협회 대표 10명은 그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단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15년 동안의 역대 베스트셀러가 모두 S 작가의 책이란 말씀인가요, 아버지? 그렇단다. 다만 한 가지, 낙찰받은 출판사 대표는 대리 작가를 내세워서 철저하게 그 내용을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지. S 작가가 계속해서 글을 써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글을 썼다고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면 아마도 발칵 뒤집어졌을 테니 말이다.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15년이구나. 15년. 덕분에 우리 출판협회는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을지 뭐냐. 희한하게도 매년 낙찰받는 출판사는 고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단다. 하지만 한 번의 낙찰만으로도 그 출판사는 그 대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허락했단다. 우리 출판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까지 말을 하던 K씨는 온몸이 들썩일 만큼 커다란 기침을 하고 배를 이었다. 신통제 약을 먹어야겠다. 도저히 이제 이야기도 거의 했으니. 예, 아버지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내 명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제 너는 지금부터 우리 A 출판사의 대표다. 다만 오늘 들은 얘기는 나처럼 죽을 때까지 말해서는 안 된다. 알았지? 아, 예, 아버지.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은 P 출판사 L 대표에게 부탁해 놓았다.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출판협회 모임에는 네가 나가는 걸로 말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지. 좀 쉬고 싶구나. 짧은 시간 동안 너무도 많은 말을 해서인지 A 대표는 다시 한번 큰 기침을 하고 돌아 누웠다. 드디어 운명의 날 12월 1일이 되었다. S정신병원 앞에는 출판사 대표 10인이 차례로 도착했다. 익숙한 듯 모두가 아무 말도 없이 홀에 모여 앉았다. 그곳에는 10명의 대표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장소다. A 출판사의 새로운 대표로는 아들이 왔다. 모두들 사전에 들어서인지 눈 인사로만 아버지의 건강을 물었다. 이 외에는 변호사 1명, 병원 관계자 1명이 참석해 있었다. 잠시 동안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자 주인공이 들어왔다. 아, S 작가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10명의 출판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S 작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S 작가 또한 모두를 둘러보고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1년 만에 뵙습니다. 대표님들 건강하시네요. 한 분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습니다만 책과 관련된 일은 여기 계신 제2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은 일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원고는 이번에 새로 쓰는 겁니다. 제목은 잊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발간하실 건지는 예전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말을 꺼낸 S 작가는 그대로 원고를 변호사에게 넘기고 홀에 들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다. A 출판사 K 대표는 원고를 눈이 빠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른 침을 삼켰다. 살면서 이토록 몸이 떨려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아버지는 매년 이 순간을 겪으셨던 것이다. 이번의 대화 될 수 있을까? 내 차례가 올 수 있을까? 아니, 우리 A 출판사가 저걸 따낼 수 있을까? 이제 곧 입찰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이다. 이제 잠시 후면 대한민국의 출판계를 강타할 최고 베스트셀러를 건네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출판사는 역대급 흥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필 작가의 혜성 같은 등장을 알리게 되는 순간이다.